오늘 정권이 언론들로 하여금 DMZ 철원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뢰 제거 작업을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지뢰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요, 이 백마고지 바로 옆에 있는 화살머리 고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백마고지라는 걸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어릴 때는 백마고지 전투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 화살머리 고지 전투라는 것은 백마고지를 탈환하려면 그 옆에 있는 이 높은 능선인 화살머리 고지를 점령해야 백마고지를 탈환할 수 있기 때문에 쌍방인 중공군과 유엔군, 한국군 사이에 굉장히 심각한 교전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DMZ 내에 북방 한계선 이 철책선 바로 밑에, 그러니까 남방 한계선에서 중간 이 군사 분계선까지는 한국 측이 제거하고 군사 분계선 위에서 북방 한계선까지 사이에는 북한군이 제거하는 식으로 지금 지뢰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한마디로 굉장히 6.25 때의 이 격전지, 참호를 파고 산의 능선에서 올라오는 중공군을 향해서 프랑스군, 한국군이 큰 전투를 치렀던 곳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화살머리 고지에서 어떤 전쟁이 있었느냐? 1차 전투가 있었고 2차 전투가 있었어요. 1차 전투는 프랑스 대대가 철원 서북방 281 고지라고 불렀는데 여기에서 중공군을 향해서 52년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나흘간 이렇게 전투가 벌어져서 프랑스군이 승리하면서 이 고지를 지킴으로써 군사적 요충지인 바로 그 옆에 백마고지를 지키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자, 프랑스 대대는 47명이 죽으면서 144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이 중공군 13단 338연대가 훨씬 많은 병력으로 이 전투를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사실은 한 장군이 영관급으로 강등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군 부대를 모아서 한국에 참전을 했어요. 당시 프랑스가 2차 대전에서 지고 오래 독일에 점령되어 있어서 군이 제대로 역량을 갖추지 못해서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참전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프랑스 군인이 이렇게 많이 죽고 다치면서 이 화살머리 고지를 지켰고요. 또 2차 전투는 1953년에 휴전이 되기 전에 불과 한 보름 전쯤에 이 고지를 차지하려고 그 옆에 있는 백마고지와 여기에서 아주 대대적인 중공군 73사단의 공격이 있었고 여기에 국군 2사단이 이걸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방어 전투를 벌이면서 사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공군 1300명을 사살하고 국군은 200명이 죽거나 실종을 하고 77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언제부터냐? 6월 29일부터 7월 11일 사이에 두 번에 걸쳐서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전투와 2차 전투 끝에 결국 이걸 지킴으로써 질려버린 중공군이 이 전투와 또 미군이 방어했던 그 옆에 폭차압 전투 등에서 더 이상은 미군이 끝까지 소모전까지도 한국군과 더불어 감수를 하니 이제는 휴전을 해야 되겠다 하도록 만드는데 일조한 전투입니다. 휴전을 앞두고 한 땅을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땅을 위해서 싸웠다기보다는 서로가 전쟁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사실상 별 의미도 없는 고지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고
또 상대방에게 겁을 주도록 해서 휴전 조건을 유리하게 맺으려고 했다라는 부분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겠지만은 더 컸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종전을 앞두고 수천 명이 며칠 사이에 죽어갔는데 이 전투 또한 그런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곳을 이렇게 지적을 해서 한마디로 유해 발굴을, 공동 발굴을 빙자하면서 여기에 이제 지뢰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북한 중공군 연합군이 6.25 때 가장 고전을 했던 지역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여기에 지뢰를 쌍방이 다 유해 발굴을 빙자해서 제거해버리고 나면 앞으로 이 부분 또한 북한이 이제 자신으로서는 아주 아픈 기억이 있었던 지역을 이제 만약에 남침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지뢰가 제거된 지역에서 곧바로 그냥 밀고 내려올 수 있는 또 하나의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이걸 또 위시로 해서 휴전선을 따라서 마지막에 치열하게 격전이 이렇게 벌어졌던 지역마다 다 유해 발굴을 하자. 자, 갑자기 휴전이 되고 그러면서 유해 수습을 하지 못하고 임시로 묻어뒀거나 시신을 챙기지 못한 사람들을 두고 왔는데 이제 그걸 다 발굴하자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한마디로 휴전선 자체를 지뢰를 제거해서 방어벽을 무력화하고 이제는 철책을 제거하는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한 지금 수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군사 합의를 해서 자, 그 이틀째인 2일날 10월 1일부터 국군의 날부터 지뢰 제거에 착수했죠. 그래서 언론들이 이 비무장 지대의 화살머리 고지에 가보니 장병들이 지뢰 탐지 장비를 갖추고 일렬로 늘어서서 지뢰 탐지 제거 작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날 작전은 이 중앙 분계선에서 1km 떨어진 남측 철책 이 수색로 입구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 철책이 남방 한계선에 있고 문이 하나씩 있죠. 그 문을 통해서 중간에 있는 지피 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수색을 가기도 하니까 이제 그 문 입구서부터 전부 지뢰 제거 작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해당 지역에 우리가 매설한 거는 별로 없지만은 6.25 전쟁 때 이렇게 이 고지 침투를 막기 위해서 많이 매설을 했거나 유실 지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뢰 탐지기를 가지고 지금 이걸 갖다 수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지금 당시 고지 전투였으니까 참호가 있고 참호 사이에 연결하는 이 교통호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시신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 한번 뒤져 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지뢰 제거가 과연 유해 발굴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지뢰 제거가 결국은 지뢰를 제거하고 나면 지뢰 제거한 자리에 도로를 조성하고 도로를 조성하면 거기로 이제 차량이나 물자가 들어가서 유해를 발굴을 하고 그리고 그 이제 유해 발굴이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 평화공원을 조성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지뢰 제거 TF팀에는 136명의 장병이 참가를 했는데 40%가 간부고 사병들은 1년간 지뢰 제거 작업을 해왔던 베테랑이라는 거예요. 지뢰 제거 작업의 지금 공정은 수목을 제거하고 지면 굴토를 하고 지뢰 제거하고 그 다음에 굴토 지역의 지뢰를 탐지하고 그 다음에 도로면을 조성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 이런 사전 작업을 한 다음에 내년 4월부터 10월 7개월 동안에 공동으로 유해 발굴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해 발굴을 하면 며칠 사이에 되는 게 아니라 내년 4월까지는 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과정들이 있고 그 지뢰 제거 작업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거기서 뭘 해요?
이제 유해 발굴을 하고, 그러면 올해 안의 목표는 뭐냐? 도로 개설을 하는 것이 목표라는 겁니다. 자, 북과 남이 대치하는 군사적 요충지의 지뢰를 다 제거하고 도로를 열어주면 적을 위해서 나중에 우리한테 쳐내려오라고 우리가 만들었던 방책을 다 제거하고 그 자리에 도로를 닦아줘서 무사히 우리 쪽으로 그냥 걸어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그리고 그 지뢰 제거가 끝난 다음에 평화공원을 조성해서 한반도 생태공원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기가 찬데요. DMZ의 지리적 가치와 이 생태자원을 활용한 평화관광과 한반도 생태공원 등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DMZ는 천혜의 자연, 평화, 생태, 관광지로서 가능성이 있고 독특한 지질 환경을 갖췄고 멸종위기 동식물과 고산식물 등이 많기 때문에 한반도 서식동물의 30%가 이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독보적인 생태자산과 평화의 실험장으로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뢰가 다 제거되고 유해가 발굴되고 나면 기존의 남북 분단과 군사 긴장을 주제로 한 안보 강강에서 벗어나서 DMZ 접경지대를 평화와 공존의 공간으로 만드는 평화 관광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문재인이 국정 운영 목표로 제시한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는 동해권의 에너지 자원 벨트, 서해안의 산업 물류 교통 벨트, 그리고 DMZ 환경 관광 벨트 3개를 구축해서 한반도를 하나의 경제 권역으로 묶어서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을 하겠다. 이게 이번에 평양에 가서 이야기를 해주고 지난번에 판문점의 도보다리에서 USB 줬다는데 들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 등과 연결되는 또 국토 중간에 DMZ 이 관광학습장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이 계획이 이제 최종적으로 목표를 하는 것은 세계적인 평화 관광지로 만들겠다라면서 그 DMZ의 인근에 평화 관광 도시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은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어요. 사실상으로요. 비핵화의 실천으로 움직인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북한과 더불어서 유해 발굴한다는 명목하에 지뢰를 제거하고 도로를 닦고 거기에 공원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 정권은 DMZ 국제평화관광 거점으로 인천 광화 웅진군, 경기도 김포 파주시, 강원도 철원 화천군 등 접경지 10개 시군의 한반도 생태평화 벨트 조성 사업을 2022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의 임기 내에 DMZ 내에 10개의 평화 벨트를 만든다. 그러면 그 안에 다 뭐예요? 철책선 없애고 지뢰 다 드러내고 도로 다 만들고 공원하게 있다는 거야. 그럼 북한이 남쪽으로 만약에 남침을 하려면 옛날에는 남침 통로가 저기 강원도 지역이나 또 경기도 북부 지역 이런 데는 지세가 험해서 상당히 지금같이 지뢰가 있고 또 고지가 있고 뭐 이런 데는 잘 올 생각을 하지 못하고 기껏해야 자유로 인근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 정도로 생각했을 건데 이제 10개 지역에서 철책이 제거되고 지뢰가 제거되고 공원이 되고 군인이 물러난 지역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급해요? 이거는 진짜로 북한이 전쟁을 하지 않고 핵을 없애겠다는 걸 확인한 이후에 해도 충분할 건데 이게 뭐가 급하다고 이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심지어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공사 등 비무장 지대 접경 13개 지방자치단체를 또 참여시켜서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추진 협의회를 벌써 발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 지난 8.15 때는 파단체 10수개가 임진각에 모여가지고 DMZ 평화공연이
공원이 세계 평화의 중심지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기원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사업을 좀 이렇게 구상을 했던 이 좌파 사회운동을 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봤는데요. 자, 그들은 이걸 갖다가 하려고 오래 전부터 이걸 갖다가 들이밀었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정권 때도 이걸 들이밀었어. DMZ 평화공원 조성이 무슨 공약인 것처럼 만들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박 정권의 안보의식과 그때 뭘로 그걸 발표를 했는지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그래서 그걸 시도하다가 안 됐죠. 자, 이제 문 정권이 되니까 이제 이들이 이걸 갖다가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DMZ에 지뢰가 몇 개가 있느냐? 한 200만 개가 있을 거라고 보고 제거만 2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DMZ가 북한이 그냥 내려오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70년 동안 대치를 하면서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중요한 지점마다 평화공원이라고 해서 지뢰 제거하고 도로를 닦아 놓으면 앞으로는 북한 특수군이 그냥 침투할 때 무슨 글라이더로 온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고속 부양정을 타고 온다 뭐 하려고 복잡하게 그런 걸로 내려오겠어요? 그냥 이 DMZ 평화공원으로 뛰어서 총 메고 내려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나오는 이야기는 지뢰 제거 과정 자체가 또 하나의 생태계 파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뢰가 매설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환경을 그대로 지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놔둬서 생태계가 유지되는데, 지뢰 제거 장비들, 거대한 그레이다라는 그런 중장비 같은데 앞에 이렇게 지뢰 제거 손발이 달려있는 이런 장비를 동원해서 밀고 다니면 지금 있는 숲과 하천 등을 다 밀어야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그게 생태 보존과 관계가 있는 것인가? 저는 그것도 지금 의문이고요. 심지어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도 지뢰 제거 입찰 업체가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웃지 못할 지금 이야기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앞에 제가 일부에서도 좀 이야기했지만은 북한의 해커 조직이 해외에서 1조 원, 11억 달러 탈취를 시도를 했다. 그래서 미국 보안기업이 미국, 멕시코 등 최소 11개국의 금융기관이, NGO가 북한에 이렇게 해킹이 되었다. 2014년부터 수억 달러를 돈을 북한이 빼돌렸고, 심지어 한국으로 송금하려던 돈, 국제 NGO 기구가 그것도 북한이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겁니다. 이걸 폭로한 회사는 이 세계적인 미국의 보안 업계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APT 38이라고 이름 붙인 그런 북한의 해킹 조직이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북한의 정찰 총국이 이 해킹 조직에다가 기술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산망에 몰래 들어와서 2년 동안 잠복해 있다가 이런 일을 벌이고 난 뒤에는 범행 흔적을 없애려고 사후에는 전산망을 파괴하는 경우도 지금 있다고 하는데요.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입니까? 이 국방부의 전산망에 지금 해킹이 있어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이 한 번 있지요. 그래서 국방부의 전산망은 외부와 차단되어 있다는데도 USB니 어떤 행태를 통해서 난리가 났는데 그냥 적당히 이렇게 덮어버리는 행태로 끝났었습니다. 자, 북한이 지금 한편으로 이짓거리를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암호화폐니 또 외국의 송금이니 이런 부분들을 탈취하고 가로채고 있어서 국제적인 이런 이 FBI나 인터폴 등이 이런 부분들을 수사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탈북자 정보가 많은 통일부에서 올해 435건의 해커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3년 새에 3배가 늘었는데 왜 통일부에 이렇게 집중 공격을 하냐. 이 집중 공격하든가 말든가 통일부 장관은 지금 오늘 14선언 11주년 기념 모임 한다고 그 숙박비와 밥값까지 2억 몇천만 원 치르면서 150명 데리고 이해찬과 더불어서 평양가 있습니다. 탈북자의 신상 정보를 북한이 다 입수를 해서 이제 협박을 하려고 하겠죠. 최근에 언론에 나온 탈북자들의 말이 이전과는 확연히 바뀌었다.
심지어 어떤 탈북자는 통일되면 북한에 가서 가이드 하겠다고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대표적인 탈북자 한 사람은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관리해야 된다 해서 제가 문제를 좀 지적을 했지요. 이제 탈북자들이 다 겁을 먹었죠. 물론 그 사람들이 입장이 바뀌었거나 말이 바뀐 부분을 그 사람들 탓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갑자기 급격하게 지금 남측의 환경이 바뀌어 가니까 북한을 배신한 것처럼 보였던 자신들이 이제는 남북 관계가 진전이 되고 김정은이가 서울에 와서 연설도 하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좀 이따가 할 걸 괜히 탈북해가지고 우리만 지금 남북에서 찍히게 생겼다. 자, 지금 그렇게 되어 가겠죠. 그러면 북한은 심리적으로 위축된 3만 몇천 명의 탈북자를 이제는 압박을 해서 신병이나 이런 걸 다 확보하고 최근의 활동 사항들을 이렇게 입수하면 그걸 가지고 이들을 협박해서 또 무슨 일을 벌이려고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는 정부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지난번에 무슨 여종업원들 탈북자들 중에 일부 뭐 자기가 가기 싫었는데 그냥 강제로 이렇게 떠밀려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제 환경이 바뀌니까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부가 한번 정리할 부분이 있어요. 탈북자 중에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본인한테 직접 확인해서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지금 한국에 대한 확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이들이 얼마나 지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었는가. 그들을 위축시키는 역할 하나가 북한의 지금 해킹이라는 겁니다. 통일부에 대한요. 자, 이런 것들이 정말 방치되어서는 되는가 참 한심한 나라입니다.